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전망대의 박종환 배승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박종환 TV 방송이 첫 번째 나가는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중앙 정치권 얘기와 익산의 뜨거운 뉴스를 가지고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본 방송의 시사평론가신 우리 배승철 의원님, 네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축하 메시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오늘 특히 또 의미 있는 날이죠. 우리 박종환 TV가 처음 출발하는 날이고, 네, 또 오늘의 게스트로는 사실 이강욱 회장님을 모시고 익산의 뜨거운 얘기, 그리고 중앙 정치권의 얘기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초대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30만 재경 익산 향후위를 이끌어 가시는 이강욱 회장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강욱 회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축하 메시지와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박종환 TV 오늘 개국식을 맞이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박종환 위원장의 이 고향을 향한 끊임없는 꿈과 그리고 밭을 읽어가는 이런 어떤 결실이 조금씩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옆에서 함께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배승철 의원의 이런 이 고향 발전을 위한 그런 고귀한 어떤 평론과 이런 것이 잘 조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오늘 이 개국식을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토론과 인터뷰를 하기 전에 네. 우리 두 분께 가벼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 그 사회나 정치권에서 희자되는 얘기가 내노남불이라고 있습니다. 네. 내가 하면 놈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이 좀 희자되고 있는데 우리 시사평론가 배승철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로남불이라면은 우리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닭 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니냐. 네네.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본인의 불리한 증언도 네. 요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민복 역지사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강욱 회장님, 내노남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쉽게 저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결국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고, 네, 그렇죠. 변명을 네. 하는 겁니다. 변명.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이 악영향을 미치냐면은 자기 의에 편중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한 사회의 어떤 가치를 왜곡시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인 인터뷰와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이강욱 회장님, 우리 재경 익산 향후위 주관 아래 익산역 시계탑 타워 추진위 사무실이 지금 오픈되어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익산역 시계탑에 대한 그런 남다른 각오가 지금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장화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최근 읽은 그 책 중에서 미국의 베스트셀러에 2020년, 2030년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책을 봤는데, 네, 앞으로 2020년, 2030년도에 세계 경제와 세계 문화의 중심이 아시아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 예, 이 아시아권 중심이 된 이런 세계화에 필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는 반드시 실현이 될 것이고, 네, 유라시아 철도 시대에
새만금 시대는 활짝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 익산은 바야흐로 우리 그 유라시아 철도의 거점역으로서 네. 이 역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성장의 중심 지역이 익산이 되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익산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익산역에 우리가 참 어릴 적부터 그 이 추억을 가지고 있는 향수. 익산 네. 시계탑을 우리가 간단히 무슨 뭐 시간을 알리는 그런 시계탑이 아니고 익산 시민의 의식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 예. 이런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진 시계탑을 통해서 우리 익산 시민들과 출향 인사들이 이제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래서 익산 발전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는 이런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익산역 시계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로 의미가 있고 규모가 있는 이런 시계탑 건립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익산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우리 회장님 잘 알고 계시겠구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모 대학교에서 사업단에서 네. 그 대학교 홍보 차원에서 그걸 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단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 익산역 시계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을 알리는 그런 시계탑이 아니고 우리 이강호 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의 화합 단결과 익산의 비전을 알리는 그랜드 마트 그런 정도의 시계탑을 구상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시계탑을 뭐 몇천만 원짜리 그 시계탑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상이 아니다. 또 그렇고 또 이런 그 좋은 일을 몇 년 전부터 우리 재경 향후에서 익산역 시계탑에 대한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같은 소지역에서 이런 일을 가지고 불효화음이 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사업단들한테 전화를 그 책임자들한테 전화도 드렸고 또 그쪽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아무 자기들이 그 진행된 것은 없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기들이 구상을 해서 제안한 것뿐이지 지금 현재 진행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예. 시계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단체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네, 민학관이 네. 하나가 돼서 우리 익산의 상징물이 그렇죠. 하여튼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도 우리 이강호 회장님 모처럼 오늘 나오셨는데 30만 재경 향후회가 사실 이 상당히 익산 발전의 어떤 견인차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익산시 재경 향후회 익산 사무소가 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큰 어떤 그 기대가 좀 많고 또 익산시와 협조 체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런 구상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뭐 고향 사랑, 특별히 뭐 제가 그 향후의 회장으로서 저 혼자만의 어떤 특별한 고향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고향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고향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저는 그 재경 향후 회장 이 직책을 통해서 우리 출향 인사들이 어떻게 서로 네트워크를 갖고 그리고 우리 향후들이 서로 돕고 또 익산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엮어내는 것이 제가 맡은 어떤 이 직책의 책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어떤 형태든지 우리 익산시가 발전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기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우리 이강우 회장님께서는 그 익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익산시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특별한 우리 그 익산에서 사시면서 특별한 추억이나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 참 어린 시절부터요 여기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이제 익산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익산에 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요. 어디 여기저기에 초등학교 다니던 길, 중학교 다니던 네. 길, 고등학교 다니던 나만에 걸어 다니던 그 오솔길에 내가 메어 달아놓은 그리움이 있다. 아, 그래서 그 그리움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고향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항상 품게 되고 어떤 형태든지 내 삶의 어떤 보람이 있을 때 이거를 내 고향 익산에다가 쏟아 부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사 전망대에서 우리 요즘 정치권 얘기를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요즘 정치권 지도자들에게 특히 어떻게 그 방향이 돌아가는가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요인도 많고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권인데요. 네. 저는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축소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신축년을 맞이해서 일단은 정치권에 던지는 시사평론가 배승철의 한마디 예, 역지사지를 생각해라. 역지사지. 왜냐하면 네.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물론 그러니까 세수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어떤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다. 아, 그게 뭐냐면은 예,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만드는데 정치권에서 유정자들이 먼저 그 부분을 솔선수범을 해달라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민초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최종적으로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우선 그것을 제1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 우리 이강우 회장님, 요즘 뭐 정치권이 뭐 참 뭐 말이 많은데 우리 평소에 우리 이강우 회장님께서 느낀 정치권의 그 지도자들에게 한마디 조언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향후 회장이 정치적인 견해를 말한다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예, 말이 많다. 근데 정치라는 건 권력 아니겠습니까? 권력. 예, 근데 제가 옛날 읽은 책 중에서 독일의 헌법학자 한스 바겐소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정치 권력이 뭐냐? 그분이 그 한마디로 정의를 했을 때 less than devil이다. less than devil. 예, 우리가 정치 권력에 기대하는 것은 최선의 선을 갖다 기대하는 게 아니고 차선의 악. 아, 이 많은 악 중에서 한 단계 낮은 악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정치 권력이다. 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표현을 했어요. 예, 예. 한스바겐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는 권력인데 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이것이 지역과 국민을 섬기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은 이거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권력을 통해서 사회 발전과 국민들을 섬기고 그리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끊임없이 그런 입법을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것이 정치권 아니냐. 예, 그래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그런 적어도 목표와 모토를 삼고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 이강우 회장님 말씀을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배승철 의원님, 예. 우리 익산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아, 진짜 우리 익산 문화관광재단은 정말로 요새 말이 많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익산 문화관광재단에 뭐 좋은 정책이나 또는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시사전망대
우리 배승철 의원님 예.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익산의 문화관광재단 예. 최근에 어떤 관리자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또 얘기가 된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우선 문화관광재단이라면은 문화와 관광의 진흥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내부 단속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우선은 첫 번째 소속 직원들의 내부 단속을 통한 협력 체계를 조속히 빨리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선 한 다음에 지역 주도형 밀착형 협력 체계를 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가서는 이제 어떤 익산에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서 기획을 해서 익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 쉽게 네. 얘기하면 요즘에 하림그룹의 그 치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하림 본사가 여기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장으로서는 큰 자랑거리죠. 네. 그래서 치킨과 맥주를 서로 연결한 치맥 페스티벌 같은 것을 이제 요즘에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시점에 가서는 치맥 페스티벌 대한민국의 치맥 페스티벌을 익산에서 여는 거예요. 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네. 부분 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물론 문학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폐쇄된 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네.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시조를 배우고 싶다는 우리 젊은 층과 사람들이 몰려서 오는 그런 익산여 시계탑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발의를 하든가 그리고 옛날에 향수를 일으켜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하나하나씩 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최근에 우리 익산시에서 또 정해됐어요. 그 문화도시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예. 지금 약 41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일단 선정이 된 것을 축하 말씀드리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예비지 선정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이제 금년 말 정도에 가면은 이제 선정이 되는데 그 선정이 되면은 문화도시로서 국비를 포함해서 약 한 4, 5년 동안에 100억 내지 2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 관광 문화도시 익산이 정립할 수 있도록 무슨 문화관광재단이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재경 향후에 우리 이강우 회장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그 익산 문화관광재단이나 우리 익산 문화에 대해서 평소 좋은 느끼신 점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익산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백제 문화 그리고 이렇게 아까 그 가람이 이병기 선생님의 그런 문화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네.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이 문화 의식을 제고를 시키고 또 이것이 전국적인 어떤 그 이 관심과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첨부를 한다면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지금까지 보면은 행사 위주로 했어요. 그 이벤트 행사 위주로. 그래서 이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익산 그 방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익산 시민들이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뭔 수익성 있는 좀 그런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그 익산이 대한민국 식품 클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식품 클러스터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먹거리의 모든 그 본부나 그런 일들이 익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익산의 그 익산문화관광재단이 먹거리 사업단 그런 것들을 하나 기존에 있는 먹거리 사업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익산시하고 뭐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별 후원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유야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먹거리 사업단을 만들어서 방금 우리 배승철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뭐 그런 그 특별한 그 거리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익산 정원주 시장님 행사 위주로 해서 익산문화관광재단을 이끌어가지 마시고 익산에 뭔가 수익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예. 가장 그 우리 익산의 구도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프라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관광 진흥하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이 인프라 같은 경우를 우선 하나하나씩라도 매년 이렇게 찾아가서 해결이 됐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자, 자, 화제를 좀 약간 네. 돌려서 중앙 정치권 한번 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 요즘 중앙 정치권 서울, 부산 보궐선거로 지금 난리죠. 네네. 지금 서울, 부산 보궐선거 우리 시사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그 관전평 네. 우리 시사 전망대 시사 평론가 우리 배성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는 그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다음 차기 대권을 쥐는 어떤 헤게모니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치면 이제 각 여당과 야당권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얼마 남지 않는 그 선거 기간에 선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요는 각 당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좋은 후보를 내야 된다. 네. 그리고 여권 대 야권이 여야가 1대1 매치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야 된다. 근데 다만 지금 야권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가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대로 가고 또 지금 여권에서는 박영선 그다음에 또 누구죠? 한 분? 이제 그분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그 한 분이 나올 텐데 여야가 1대1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한 51대 49로 네. 사실 야권에서 좀 유리지 않나. 근데 야권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51대 49입니다만은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그 맥을 짚지를 못할 것이다. 네. 그리고 부산시장은 우리 여당에서는 김영춘 후보, 그다음에 저기 야권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아마 둘 중에 1대1 매치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도 지금 최근에 와서는 옛날에 한 1개월 전에는 가덕동 문제가 이제 헤게모니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자기 지역이라고서 안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민심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심을 못한다 해서 1대1 매치가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50대 50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야권의 대표주자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 승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시사평론가 우리 배승철 의원님이 바라보시는 관전평. 네. 그렇다면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재경 익산 향후의 회장님이 바라보시는 그 서울 부산 보궐선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거주고 계시니까 또 민심을 그렇죠. 서울 민심도 민심의 어떻습니까? 바로마트가 될 수가 있죠. 네. 조심스럽게 쓴다마는 한 말씀 저는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정당에 네. 가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뭐 이 개인적인 얘기에 불과한 건데 저는 뭐 어떤 특정한 정당을 살고 이 염두에 두고 뭐 이렇게 제가 발언할 수는 없고 단지 국민의힘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서울시와 부산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어떤 계기로 삼을 것이냐 네. 이런 것을 국민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의식 속에서 이렇게 선택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경 향후 위원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했습니다. 배승철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참 궁금하고도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철수 그 후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그 국민의당 후보고 국민의힘 후보고 단일화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는 완주를 할 겁니다. 완주했을 경우에 당선 확률은 한 50%는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제안을 했어요. 사실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의힘의 경선에 뛰어든다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고육책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네. 오픈식 경선을 하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봐서는 그건 너무 성급한 어떤 제안이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의힘은 그래도 제1야당이고 야권인데 야권에서 대표 주자가 한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는 국민의 관심은 안철수 후보와 1대1 말하자면 데스매치 형식으로 경선에 최종 경선에 돌입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거기서만 야권의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서울시장은 아마 그 야권의 대표로 갈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네. 박종환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배성철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으로서 단일화가 된다면은 네.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그렇죠, 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안철수 의원이 과연 국민의힘 후보고 단일화가 될 것인가? 이제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 이제 3자 세 사람이 나오겠죠, 이제. 네네. 3자가 싸우면 네, 되죠. 저는 3자가 싸웠을 때는 저는 필패라고 봅니다. 야권에서는. 그렇다면 단일화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어떤 방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번 서울 보궐선거는 결정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제가 고언을 한다면은 그 정치는 이렇게 멀게 보야 합니다. 이렇게 가깝게 보면 안 됩니다. 안철수 그 후보님께서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야권의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은 그 서울시장 후보는 야권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은 지금과 같이 안철수 그 후보가 자기를 통해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야권은 서울시장뿐 아니라 다음 대권도 떡져놓고 치료 없는 꼴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이로운 점은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 고인이 되신 우리 전 시장 계시잖아요. 예. 네? 박원순 박원순 시장님. 전 시장님에게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했던 분이라는 인식이 전 국민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그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고 또 그게 말하자면 프레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어떤 단일화에 대한 어떤 승부수를 던진 이 마당에 잠깐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본인이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야권에서 1대1 대표 주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다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으나 예. 3인이 나왔을 때는 누가 그건 분명치가 않다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야권하고 단일을 않더라도 세 사람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자기 길을 가는 것만이 승리의 요인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권에서도 여러 가지 여권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기울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서울시장 아까 말씀드린 데 같이 서울시장 선거는 1대1 데스매치가 되면은 아마 야권에서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담을 못한다. 저는 거기까지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기가 정치를 입문했을 때는 정치를 몰랐는데 예. 국민들의 인기는 좋았다고 그래요. 예. 정치를 조금 알고 정치를 좀 다시 시작하려고 했더니 정치는 좀 알았는데 국민들한테 좀 시선이 멀어졌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하여튼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방금 우리 재경 향후 이강 후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또 부산시 또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좋은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재경 익산 향후 이강 회장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제가 그 재경 향후 회장 하면서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일만큼은 꼭 하고 싶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 서두에 우리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네. 익산역 시계탑 문제 네. 이게 뭐 간단히 뭐 시간을 알리는
이런 정도의 이런 그 어떤 조각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익산 시민들의 의식을 하나로 묶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네네. 특별히 익산역 하면은 1977년도에 있었던 익산역 폭파 사고, 네. 폭파 사고의 그런 어떤 아픔을 그 안에다 우리가 그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도약한 네. 우리 익산과 또 다른 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규모를 갖는 그래서 뭐 우리 전국적으로 어떤 역사에 있는 단순한 그런 시계탑 정도가 아니고 참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시계탑의 규모를 우리가 이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반드시 조만간에 이것이 가시화가 돼서 예.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네.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제2년 동안에 어떻든 서울 지역에 우리 향후 휴가를 갖다 우리가 마련하는 거 이거를 어떤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한테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저희들도 열심히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익산 향후회를 돕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 박종환 TV 방송이 출발하는 첫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뉴스와 더 좋은 재미난 정치권 얘기를 가지고 풀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고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